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의 성공 요인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와 공통적인 면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언급할까 합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 분은 2번 누르시면 취소가 되니까 2번은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방시혁 대표와 스티브 잡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잠시 여러분들이 저희 동영상을 이용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몇 가지 경험담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김땡땡님의 경우 가슴 차크라, 하트 차크라 정화하는 명상을 했는데 정말 최고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더 연결성이 느껴지고 정말 사랑이 느끼는 순간이 있으셨다고 전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김땡땡님의 경우 불을 끌어다니는 화건에서 실제로 어떤 그 지출이 좀 크게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우연처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곳을 만나서 지출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 또 이땡땡님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그런데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셨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관계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땡땡님의 경우 1번 차크라를 정화하는 동영상을 해봤는데 본인이 기다리던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그런 소식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댓글을 나눠주십시오. 댓글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복제돼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스티브 잡스와 방시혁 대표의 공통점. 일단은 뭐 성공 요인을 떠나서 가장 큰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통점은 뭔가요? 각 나라의 아주 유수의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대학생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축사를 했죠. 축사를 했고. 자, 성공 요인 2가지를 오늘 공통적인 것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스티브 잡스와 방시혁 대표는요. 그 자체보다 남들에게 주는 가치에 더욱더 초점을 맞췄다. 이게 첫 번째 공통 요인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경우 그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마케팅에 관련된 강의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저도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얼마 벌까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나의 제품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라고 합니다. 자, 방시혁 대표도 역시 일부에서 말했듯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이것보다도 나의 음악의 종사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저의 이제 부와 관련된 코스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돈 얼마, 액수, 이거는 한 번 정도만 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막히게 돼요. 그런데 그 목표, 내가 몇 명의 사람 만들고 얼마를 만들어내고 이거에만 시달리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이 제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교육이 됐건 그것이 그들이 나에게 돈이라는 것으로 무엇인가 지불했을 때 그 이상의 가치를 주는가, 많은 기여를 하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이만큼 주고 많은 것을 얻은 느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차원에서도 야, 여기 가봐라, 좋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의식 차원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면 그것이 다시 반작용처럼 나한테 몇 배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라는 형태로 몇 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자체, 숫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나의 이 재화가 또는 서비스가 남들의 삶에 얼마나 가치를 주는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면 어느 순간에 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누군가에게 막 피해를 입히고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이런 법칙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다시 나쁘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좀 이런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사람 다 남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닌 나의 중심을 잡고 살라고 말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그 연설문에 보면 남의 시선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시혁 대표 같은 경우 남이 정한 기준치가 아닌 나의 기준에 의해서 살고 내가 무엇이 행복한지를 찾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이제 비싼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길인가? 그래서 과감하게 그 당시에 많은 또 고민도 있었겠죠. 대학교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고 시간이 남게 돼요. 그래서 친구의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서체를 청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이것이 컴퓨터 서체, 맥의 서체가 아름답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다라고 밝힙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겠죠. 남의 눈에 내가 대학을 중퇴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을 텐데 결국 그는 그의 중심을 따랐고 그것이 훗날 또 큰 결과를 낳게 되죠. 방시혁 대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시선에 의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잠깐 언급이 나옵니다. 그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물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사회가 알아주는 과들을 선택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미학과를 선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음악계 또는 연예계에 종사한다 그러면 더욱더 지금은 많은 인정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딴따라라고 해서 많은 편협한 시선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일을 따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삶에 적용을 해 봐야겠죠. 내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남의 시선에 끄달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끝이 아니라 그럼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있는 곳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부산에 가고 싶다면 내가 현재 서울에 있으면 서울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중심을 잡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디서부터요? 사실 내가 얼마나 남의 시선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우리 늘 무엇을 생각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옷보다 남들의 시선에 어떻게 보일까? 가방을 살 때도 이게 브랜드가 아니면 나이가 무시받지 않을까? 네, 이런 것. 차를 몰 때도, 집을 살 때도 내 역량과 또는 아니면 이 집도 괜찮은데 남들 시선에 무엇인가 더 멋진 동네에 살아줘야 될 것 같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인데 남들 시선에 뭔가 더 인정받는 이런 것을 해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늘 삶에서 펼쳐지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름 그래도 귀엽고 참 칭찬해 줄 만한데 남들의 시선 보기에 너무 똑똑하지 않아 보이니까 어느 날 봤을 때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고 혼내고 싶고, 그래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내 남편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참 고마운 존재인데 남들 시선에 의해서 그다지 잘 나가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미워지기도 하고. 자, 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TV나 남들 시선에 날씬해 보이지 않아서 나는 그래서 미운 사람으로 낙인을 찍을까봐 그래서 막 힘들어서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남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남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이미지를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짜릿함을 줄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괜찮구나. 그런데 남의 시선에 의해서 늘 살아가다 보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게 되고, 또 내가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되고, 무엇인가 척을 해야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저의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 일을 하다가 이 의식개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그만둬야 하고 외국으로 잠시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의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하루에 1시간 단위로 한 달 동안 나는 가야 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한 30분, 1시간 뒤에 아니야. 너는 계속 방송 일을 해야 돼. 이것들이 수시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 정도 되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어때요? 남들이 보기에는 인정을 해주죠. 멋져 보이죠. 방송 멋지게 꾸미고 앞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일은 이제 초기 단계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사회가 봤을 때는 아직 뭔지도 모르는 분야이고, 자, 그래서 늘 이렇게 한 달 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스트레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는 100만 가지 이유들을 다 댈 수 있어요. 그만둬야 해? 아니야. 가야 해. 그렇지만 늘 싸우고 무엇인가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던 중에 드디어 나의 이 안에 있는 두려움들과 직면을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직장이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두려움들, 또 남들이 이제까지 나를 이제 방송인이라고 조금 인정해줬던 그런 것들을 놓아야 하는 그런 것들, 앞으로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과 이제 직면을 하게 되면서 평온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그간의 내 삶이 그렇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그게 정상인지 알았죠. 얼마나 남의 시선에 의한 삶을 살았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방송 일을 하면서 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란 게 보였고, 그 중에서도 남은 또 누군가요?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얼마나 괜찮은 딸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이것에 집착을 한 나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었구나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가슴이 뛰고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또 남들을 너무 많이 도울 수 있는 분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현대인들한테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의 여부나 이런 미래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남의 시선에 끄달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내 가슴을 따르겠다. 그리고 이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기에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쟤는 갑자기 저런 일을 하지?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남을 탓하지 않게 돼요.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막 초기 단계에서는 코스에 사람들이 오시는 뭐 양이나 이런 게 훨씬 뭐 적었기 때문에 예전에 벌던 액수보다도 훨씬 줄어든 상태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나의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몇 년 지나서 6배, 7배로 확장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의 삶에 기여한다라는 그 공헌의식이 주는 삶의 가치는 다른 직업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요, 화두를 던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겠어, 남의 시선도 나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것은 나의 중심을 잡는다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나의 중심을 잡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나마스테.